시작했니? 네, 좀 하고 있죠. 이제 우리 들어가야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봉식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춥습니다. 예. 한파주의보, 네. 한파경보 이렇게 엄청 추운 날씨입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화면은 볼 수 있는데 화면을 못 보시는구나. 자, 건축 위치가 산 65-2번지입니다. 네네. 예. 65-2번지가 네. 한 13,000평 남짓 되거든요. 맞아요. 네. 13,000평 맞아요. 예. 거기 이제 산 65-1로 되어 있잖아요. 네, 산 65-2번지. 산이 붙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임야라는 얘기거든요. 예.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행위를 하려면 네. 이게 개발이 토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 건축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렬입니다. 오늘 준조합원 여러분들이 KTN 방송하는 걸 보면서 스마트 병원 공사 착수 문제가 없나, 이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밤잠을 설칠 것 같아서 제가 방송 한번 잠깐 하려고 열었습니다. 오늘 이제 스마트 병원 공사 착수 문제가 없나,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 드리면 문제 없습니다. 착수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착수를 한 겁니다. 이성희 변호사 TV나 천문 TV를 전혀 안 듣는 분들이다 보니까 스마트 병원이 공사 착수하는 게 어떤 절차여서 왜 공사가 착수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여러 각도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스마트 병원은 2013년 2월 18일 날 허가가 났는데 정말 지금까지 공사가 토목공사, 형질 변경이 하는 이런 공사만 했고 건축공사에 대한 터파기만 했지 기초공사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지속돼 버리면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랴부랴 건축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죽으면은 이 토목형질병사 하는데 돈 들어간 게 한 44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미 토목공사로 들어갔고, 그것이 신탁채권 제1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 신청까지 받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 토목공사비 4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허가가 취소가 되면은 다시 그걸 다 원상복귀를 해서 산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공사비서부터 이런 것들이 손해가 되면 대략적으로 100억이라고 하는 원상복귀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데다가 그걸 갖다가 병원 공사를 하게 될 경우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부분에 대해서 100억이 들어가야 될 법이 아니라 200억, 300억 짜리의 정말 자산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걸 설명을 했고, 그 설명에 통해 갖고 신탁관리위원들에게다가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동시에 그 착수하면서 거기 때 시공회사 불러서 같이 할 때 공사 추진 협약서라는 것까지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막 떠드는 걸 볼 때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방송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 병원 공사 착수 문제가 없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누구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은 엄윤상 변호사를 연결해서 다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건축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났으니까 공사하겠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참 상식 이하의 질문과 너무 참 내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 엄윤상 변호사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니까 지금 방송을 못 보고 있어서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송할 때 보면 거기 허가 표시판을 갖다가 딱 화면에 띄워놓고 물어봐요. 허가가 나서 표시판 앞을 띄워놓고서
허가가 났니 안 났니 뭐 이런 얘기를 묻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딱 제가 생각할 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네. 어째 허가 표시판을 갖다 띄워놓고 그것이 이게 뭐 불법이니 아니니 허가가 났니 안 났니 이걸 질문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질문이에요. 법적 사항을, 법적 사무를 갖다가 자기들이 뭘 판단을 하고 할까요? 그리고 가만히 볼 때 같으면 엄윤상 변호사님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전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든지 법률적인 거기 다 물어보는데 예. 건축 허가, 형질 변경, 그러니까 모든 인허가 부서 이런 것도 뭐 그분이 거기에 전문가인가? 거기다 대놓고 그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거기다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은 이걸 갖다가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겠다라고 지난번에 자기가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아주 구성 요건을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제대로 맞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럼 지난번에 그거 내겠다고 했다가 지금 한 말을 뒤로 빼고서 하는 그런 말을 내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이 전부 다가 이 인허가 부서라든가 건설 분야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물어보려면 건설회사 했다가 연락해서 아니 그게 당신들 합법적으로 공사하는 겁니까? 부산 선고가 돼 있고 이만저만하고 이런데도 공사하는데 당신 문제 없습니까? 공사했다가 잘못하면 공사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실제 물어보려면 건설회사 때 물어봐야 되고 또 이거에 그리고 또 다른 걸 물어보려면 설계사무소에 물어보고 예. 그리고 이걸 갖다가 했을 땐 기흥구청에서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기흥구청은 건축했던 물어보니 이래야지 될 건데 자기들 상식적인 머리를 가지고 전문가들 세 개를 갖다가 막 이래라 저래라 묻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 장로님이 이 방송을 자주 많이 보시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한때는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네. 나부터 시작해서 네. KTN을 갖다가 시청을 하고 네. 그때는 뭐 팩트 있고 진실된 방송이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네. 우리의 궁금증이나 목마름을 갈증을 갖다 해소하는 그런 방송으로 봤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네. 너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뭐 생산지 같은 그런 것이라서 저는 뭐 탈퇴를 해버렸죠. 저는. 네. 네. 그래서 아예 보지를 않는 그런 방송인데 오늘 뭐 굳이 뭐 그런 방송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아예 뭐 볼 생각도 사실 없고요. 그거 볼 시간도 없고 사실은. 예, 그런 상황인데 오늘 목사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그런 말을 또 전달하게 되네요. 보니까 이게. 네. 제발 좀 저도 이거 뭐 공무원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뭐 그런 것은 궁금증이 있으면은 그 네. 방송하기 전에 네.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관할구청, 인허가구청에 전화 한번 해보면은 인허가구청에서 자격도 안 되고 뭐 그 건축 그런 허가 대상도 안 되는 곳을 갖다가 그 허가 내줄 일도 만무하고 네. 그런 곳에 전화 한 통 해보면 다 알 걸 갖다가 네. 굳이 거기서 방송을 통해서 뭐 제목도 되지도 않는 그런 거 갖다 달아놓고 이게 뭐 불법이고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는가? 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관심이 떠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걸 알고 계시니까 질문도 참 너무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럼요. 그 인허가를 안 내고 무단 형질 변경을 또 갖다가 이건 이제 형사 책임 들면 구속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허가도 안 받고 그거 무단 형질 변경 갖다가 구속당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런 환경 파괴로부터 막 이게 일어나는데 상식도 안 되는 거 뭐 스마트 병원 공사 착수에 문제가 없는가? 허가는 받았나? 이게 이 병원이 2013년 2월 18일 날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너무 기간이 오래되는 바람에 허가가 취소가 되면 원상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5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원상복귀 하려면. 그러면 공사하느라고 지금까지 토목공사하고 하는데 들어갔던
그 공사 40억이라고 한 몇천만 원 하고, 원상 복귀하려고 그러면 또 55억 정도, 50억 이렇게 하면 100억대의 돈이 손해가 나는데 100억을 다 날리려고 그래 공사를 착공을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상식도 없는 얘기지. 그럼 이런 행정적인 거, 일 돌아가는 거 전혀 알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말하는 거 보면 상식 이하의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리고 당신들 상식선 가지고 저 전문가 세계를 갖다 상식을 가지고 막 난도질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그런. 아니, 뭐, 저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이 팩트 앞에서 네. 전혀 팩트와 상관이 없고 반대되는 그런 워딩을 뽑아내는 이분들이야말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진실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네. 네. 정말 회생하는 것보다는 파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 볼 때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네. 이야기를 들으면, 네. 또 몇몇 사람들이 또 전화가 와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분들이 하는 게 참 옳은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때는 그래도 우리한테 이거 뭐 진짜 제대로 된 소식도 전해주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네. 목사님이 거기서 떠나온 이후부터는 네. 방송이 정말 많이 변질되고 있다. 네. 이런 감도 느끼면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송 그 구독에서 이제 취소를 해버리고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네. 보지도 않지만 네. 앞으로도 좀 뭔가가 우리 일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진짜 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는 짚어주는 그런 방송이기를 또 원하고, 네. 잘하는 것은 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네. 더 많은 구독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상식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회생의 일을 갖다가 하고 계시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다음에 네, 또 한번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금 방송 중이세요? 네. 네네. KTM 방송이 있고 나면, 네. 다음날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네. 왜냐하면 이제 KTM 방송이 예전엔 저도 많이 매 회마다 빠짐없이 봤는데, 네. 그때는 이제 많이 힘을 얻고, KTM 방송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또 힘과 용기를 줬잖아요. 그전에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본질을 흐리고 혼란을 주는 방송이 되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네. 그 방송이 있고 나면 다음날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스마트 병원 건축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KTM 방송을 보고 나면, 네. 아직까지도 네. 신탁은 무효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그게 정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네. 신탁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나면, 네. 신탁은 무효다라고 계속 하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도 하고,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네. 정말 스마트 병원을 짓고 있는지, 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네. 또 물어봐요. 네. 지금, 완공은 언제 되나, 네. 또 지금 진행 사항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네. 정말 진행하는 게 맞냐,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완공은 언제쯤 되는지, 또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네. 질문을 잘 하셨어요. 네. 현재 사실적으로다가 스마트 병원이 12.12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 이제 그때 이미 건축 허가도 나고 사업성인데 다 나 있는 상태에 네. 건축 공사비가
네. 66억 4,9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토목공사 이렇게 하는 것이 한 40억대 정도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억대가 넘는 공사 계약에 대해서 체결이 돼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12.12 사태가 터지고 이장은 회장이 구속돼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공사가 다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 공사를 해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 이래서 중단된 사태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개를 하지 않으면은 네. 허가가 취소가 돼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임야로 돼 있던 산을 갖다가 성질 변경을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원상복귀까지 하려고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돼서 들어간 돈이 한 44억대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원상복귀 하려면 그 이상 한 50억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그걸 갖다가 원상복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허가가 취소가 되고 다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은 오히려 네. 토목공사 할 때 들어갔던 돈 원상복귀 하는데 도로가 100억대가 넘는 돈이 손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땅 팔아가지고 절반도 못 차지할 만큼 그냥 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긴박한 일이 이 안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건축을 갖다가 허가를 살려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자금을 설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서 일단은 1층, 2층 공사까지 해서 슬라브까지 쳐놓고 그러고서 좀 자금이 이제 그동안 자금이 준비가 제대로 되면은 마무리 공사까지 쭉 해서 지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공사가 또 중단이 됐다가 자금이 마련되면 그때서 마무리해 가도록 이렇게 진행돼 가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살려놓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11일 날부터 이제 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이제 지금 일꾼들이 들어오고 옆에 형틀도 깔고 바닥에 가기 위해서 하고 철근도 1차분 한 150톤 가까운 철근도 들어갔고 장비도 들어오고 이래서 막 진행이 돼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태로 딱 진행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보면은 또 뭐가 있느냐면은 신탁된 재산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네. 이미 이제 돈이 해결이 안 돼버리니까 먼저 수익권에 대해서 못 해주다 보니까 경매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해서 끝나게 돼버리면 또 많은 손해가 가져볼 수밖에 없지. 네. 그러면 그거 경매가 갖고 잔금이라도 얼마 돌아오면은 그거 몇 푼 안 되는 걸 갖다 나눠져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럼 이 병원을 갖다 완성을 시켜서 해놓을 경우 같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병원의 부가성이 병원을 지어서 수익을 해갖고 나눠준데 이거보다는 네. 병원 건물 땅 부지가 2,750평 정도 돼요. 건물을 갖다 대면 저기 600평이고 4층까지 증축을 하면 한 1,200평 정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공사비하고 땅금 그거만 가지고서도 그 300억대 정도 되는 약 한 100억대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다 완성을 시켜놓으면은 300억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해도 채권이 또 여기 우리가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3배수 정도는 나올 만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파산보다는 자산을 늘려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채권이 확보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이해를 못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갖고 그 상황 설명도 하고 신탁관리위원님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임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받아갖고 그래서 공사 추진 협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진행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5월 말 6월 달쯤 되면 슬라브 공사까지 2층까지 끝날 거고 네. 자금이 그 다음에 회전이 돼서 다 가면 금년 안에 공사가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준조합원들이 네. KTN 방송 후에는 그 방송을 보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그 방송이 어떤 본질을 흐리고 혼란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직까지도 신탁은 무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네. 이제 목사님께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네. 또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목사님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네네.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 매일같이 내가 다 보고를 받고 있고 네네.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현장을 갔다 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너무 여기 다 오픈을 시켜버리면은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발목 잡고 늘어지고 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우리 뭐 속된 말로 이러잖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것처럼. 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기 어차피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네. 참 내가 너무 안타깝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 우리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뭐 엄윤상 변호사서부터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말하는 걸 잘 들어봐봐요. 뭐라고 말하는가? 순수 피해자 뭐 이래다가 네. 순수 피해자는 누가 순수 피해자? 그럼 우리는 순수 피해자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만 순수 피해자고 우리는 순수 피해자 아니야? 저희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 네. 그 다음번에 또 와서 하는 말이 지금도 계속 이 사람들이 뭘 이해를 못 하느냐면은 자, 지금 파산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거기다 정미혁 씨가 지난부터 쓰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회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 네. 도대체 이 사람이 새로운 회생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겠네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쳐다볼 때는 뭐냐? 파산하고 나버리면 채권을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네. 나눠 가진 돈으로다가 우리가 살려놓겠다 이런 뜻에서 새로운 회생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파산하고 나면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814억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에 1200억을 갚아야 되는데 나눠줄 돈이 어디 있어?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도 이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네. 파산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는 끝내는 거란 말이야. 그걸 끝내갖고 나눠주자 이 말이요. 그럼 스마트 병원 짓는 그것도 저거 개발하던 걸 갖다 중단해갖고 이래가지고 경매로 날리든지 날려갖고 이래갖고 나눠주자 이런 뜻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런 걸 경매로 해갖고 나눠줘봐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300억을 받는다면은 경매로 날려가면 200억 받기도 쉽지가 않아.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게 이게 파산을 해버리면 정상 가격의 3분의 1로 떨어지는 게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3분의 1로 줄여갖고 나눠갖고 그래갖고 그놈의 돈 갖고 뭘 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앞뒤도 안 맞고 상식도 안 맞는 말인데 막 그런 말을 하자끼니까 새로운 회생? 그걸 하기 위해서 빨리 파산하고 그래서 빨리 파산관제인데 갖다 주라? 이거는 진짜 앞뒤도 안 맞고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이게 말장난에 불과한 말을 갖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듣다가 안타까워서 그 말을 오늘도 내 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방송 마지막 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X29에 있는 누가 이상은 회장을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은 회장이 만나갖고 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무소 위조로 해갖고 이성일 갖다가 여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부탁을 해갖고 형사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제 사무소 위조니까 그거 딱 조사다가 현장에서 체포해갖고 구속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 나 그걸 들어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진짜 어쩌면 저렇게 속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더니 저렇게 잘 속을까. 이상을 회장이 지난번에 나와 있을 때 이성희 변호사가 미국 갔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래가고 이쪽에 미국 도망갔다고. 그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오면 내가 저기 체포해갖고 무기징역 때린다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막 믿어갖고 신뢰를 해서 막 사무소 위조 막 이래갖고 현장 체포. 아니 이성희 변호사 같은 사람이 변호사 여기 한 대가 30명이 넘은 사람이 자기가 현장에서 체포당할 일을 하겠어?
그리고 사무소 이주하면 뭐가 돼? 그 정도를 모르겠어요? 참 말 들어보면 너무도 웃기는 이런 소리에 막 노래나고. 그러면 엄윤상 변호사 미안한데 그 사람이 그러면 지난번에 그 말 하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기 뭐랄까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갖고 그거 무죄 나올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무죄 안 나와갖고 이제 실제 얘기해서 형을 4년형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 없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 판매법에서 무죄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난 7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엄윤상 변호사가 말 안 대로 댕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양반 나와서 정말 뭐라고 그러면 아니 그럼 변호사가 그렇게 말해야지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여기 뭐 무죄를 갖다가 이거 석방할 걸 놓고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참 웃기고 앉았네. 제가 아는 네. YS 대통령 할 때 비서실장 했던 김광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변호를 할 때 뭐라고 변호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을 맡아도 사건을 전문으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래요. 당신이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잘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형량은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런데 이걸 정상을 참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라.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갖고 형이 뭐 10년 나올 것을 줄여갖고 뭐 절반 줄여갖고 5년 아니면 4년, 3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처를 시키고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케이? 좋으냐? 그러면 오케이. 이래갖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사람 같이 말하지 않고 본인이 얘기했대. 뭐, 그럼 변호사가 변론을 맡으면 뭐든지 그래 무죄로 나올 거다. 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변호사가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네. 그게 하도 어이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네. 그렇죠. 예, 네. 무조건 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네. 맞아요, 목사님. 정말, 처음에 너무 이제 어떤 KTN 방송의 그 영향력이 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방송을 믿고 또 방송만 하고 나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참문TV를 통해서 네.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스마트 그 병원 네. 그 어떤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또 역할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적인 네.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네.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종종 방송에서 그런 네.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현재 상황을 잘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그분 이렇게 바람이거든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네. 너무나 감사드려요, 목사님. 근데 왜 소통 안 하는지 아세요? 정보가 나가고 나면은 그 정보를 갖다가 참 뭐 이용하려고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이용당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참 그런 데서 난도질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안 받고 통화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끝으로 준조합은 여러분, 이런 방송을 듣고 진짜 비전문가들끼리 그냥 뭐 상식을 가지고 전문가 세계를 놓고 막 논하는 이런 참 오버센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도 참 이런 일 때문에 잠 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